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취업 119 시간입니다. 뭘 또 이렇게 혼자 준비하셨어요. 네, 119. 네, 함께 해주실 119.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저 반갑습니다. 효자손처럼 시원하게 좀 긁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취업 119 오늘의 궁금증 다음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어학 점수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물음표를 붙여서 올려왔습니다. 네, 정말 네. 구직자들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고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인데 이 궁금증 정말 빠지지 않습니다. 네. 예, 지난 한 주 이제 그 구직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스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스펙들 중에 어학 점수를 가지고 오늘 취업 119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학 성적이 참 요즘에는 그래도 안 본다 하면서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라서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두 분의 학창 시절 어학 성적은 어땠는지 아유, 왜 못한다고 하시니까 더 궁금하네요. 예, 그러지 어떤 마세요. 수준인지 좀 궁금하네요. 뭐 밝혀주시죠. 제 토익 점수가 궁금한 거요? 네, 토익이든 뭐 토플이든 갖고 있는 어학 점수 있으세요? 본지 오래돼가지고 토익 네. 600점 정도 맞았어요. 600이요? 예. 네, 990점 만점에 600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당시에 이제 제가 네. 800점대 초반 여보세요? 예, 받았었는데 너무 비교되잖아요. 예, 그 당시에 제 그 정도 점수면은 제 별명 신토익이었어요. 오. 당시에는 이제 900, 뭐 800이 높은 점수였는데 신토익이요. 예, 지금은 뭐 토익 점수 어디서 800점이에요 이러면 아유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러거든요. 네. 예. 네, 그런데 그래요. 도대체 이런 어학 성적이 언제부터 이렇게 필요하게 됐고 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일단 그 어학 성적은 제가 회사를 입사하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구직자분들이 그때는 이제 500점, 600점대가 많았고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 어학 연수 이것이 열풍을 불면서 좀 토익 점수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네. 사실 토익은 미국 ETS사에서 그 일본의 우리나라 전경련 같은 단체가 있어요. 그 경단련의 의뢰에 의해서 이제 미국에 파견하는 일본 직원들의 그 영어 실력과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그 70년대 후반에 제작된 시험입니다. 네. 70년대 후반이라고 하면 참 네. 오래된 오래됐죠? 시험이잖아요. 네. 예, 한국에는 그럼 언제부터 들어온 거죠? 예,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은 80년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에서 그 뉴스 아카이브에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언제 그래요? 들어왔는지.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동아일보 아, 예, 네. 1982년 9월 10일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제 일반인의 영어 실력 가늠, 토익, 한국의 상륙 이런 내용인데요. 예. 사진 보시면 뭐 저희 뭐 할아버지뻘 되시는 분들께서 시험을 보고 계시는데 그러네요. 예, 네, 네. 이제 도입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됐고요. 아유, 어떻게 되게 아. 잘 준비해 오셨어요? 예, 이렇게. 예, 좀 찾아봤습니다. 예. 예.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스펙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시기가 일본에서는 좀 이런 토익 열풍이 많이 좀 이게 누그러들어가지고 이제 지원자가 많이 없어지던 그런 시기예요. 네. 그래 이제 뭐 일본인 친구한테 물어봐도 이제 토익은 잘 안 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도 지금 강남역 종로에 가면 영어학원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대형 일본 어학 업체죠, 뭐 지오스 이런 데가 문을 닫고 이런 것 보면 정말 이제 영어가 이제 필요한 분들만 준비하는 이런 그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좀 인기가 시들해질 때 그때부터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예. 붐이 일었군요. 맞아요. 자, 그럼 뭐 다른 나라에서는 토익을 안 보나요? 그 토익 해외에서도 이제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한국 분들이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신토익이 아니고 옛날 토익 가지고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 전 세계 응시자의 90%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 ETS 책에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 참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군요. 토익도 뭐 그럼 예전에 한 게 구토익이고 신토익도 있고 이렇게 이런 거예요? 예, 이제 2006년이 기준인데요. 네. 옛날에 2006년 이전에는 그냥 그 뭐 그림 보고 맞추기 뭐 이런 그 뭐 이렇게 문법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금방 공부해서 딸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2006년부터 한국에만 적용합니다. 뭐 이제 그 뭐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의 그런 발음도 좀 나오고요. 네. 이제 그림 보고 맞추는 문제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그 빈칸 채워넣기 예, 이런 것들로 좀 바뀌면서 이제 조금 어려워졌는데 또 이제 한국 학생들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또 다 찍고 풀어내고 예, 그렇죠. 규칙을 찾아내죠. 요즘 고득점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신 대표님께서 신토익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 만점 받으면 저기 취업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예,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만점을 받아도요? 안 됩니다. 예,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고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점 받으면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런 공고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좀 있으면 좀 한번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사례가 하나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네. 그 저희 대학원 선배분 중에 그 이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를 전공하시는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토익이 그냥 너무 재밌더래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하는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별게 다 재밌으시네. 하나씩 네. 풀어가지고 어려운데. 예, 990점 만점을 연속 3번 와. 우와! 이렇게 받고 한국 외국어 교육 평가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 예, 뭐, 네. 뭐 완전히 없다고 하긴 그런데 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어떤 예, 기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토익 학원 차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저희가 잠깐 카카오톡 질문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익 시험 본 지가 2년이 다 됐는데 네. 다시 봐야 하나요? 라고 그래, 보내셨어요.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유효기간이 있죠. 네. 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 그 회사 지금 다니시면서 옮기려고 하시는 분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봤던 토익이 이제 회사를 옮기려고 할 때 되면 그 유효기간이 다 돼가지고 나 이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토익을 다시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졸업 예정자라서 처음 그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재취업이라던가 뭐 자기 경력을 가지고 이직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필요가 없고요. 근데 사실 어떤 그 토익 학원에 가면은 6개월 이상 된 뭐 토익 시험 점수를 내면 뭐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항상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거 없습니다. 뭐 그런 불이익 전혀 없고요. 어떤 그 유효 기간 내에 자기가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대로 토익 점수가 너무 높아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예, 정말 그 토익 점수를 하향해서 옛날에 봤던 걸 꺼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례가 실제로 오,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정말 있나요? 웃긴 네. 경우인데요. 제가 이제 아는 그 사례를 좀 얘기를 드리면 그 상당히 이름 괜찮은 대학의 사회체육을 전공한 저희 그 회원이 한 분 있었어요. 예. 선생을 해줬는데 그 캐나다에 1년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이제 운동을 전공했지만 뭐 토익 점수도 900이 넘고요. 이야.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말을 못해요. 아, 회화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원서를 내갖고 어디 가서 이제 면접을 보면 뭐 자 영어로 한번 뭐 물어보면 조마조마조마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얼굴이 어이구. 빨개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점수를 감추기 위해서 못 본 점수를 일부러 내 가지고 그 지원을 하는 경우를 봤었어요. 예. 그래서 참 그러지 말고 이제 자기 소개서에 이제는 좋은 경험했고 영어 회화 실력 같은 거 좀 모자르지만 이런 직무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준비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외국계 그 기업의 영업 관리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토익 점수가 너무 높아도 고민인 그런 분들도 계시는군요. 그렇군요. 자, 여기서 취업 119 두 번째 궁금증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토익 점수는 좋은데 스피킹이 안 돼요. 라고 보내셨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경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방금 네. 그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친구 같은 그 케이스죠. 케이스인데요. 예. 이제 그 보통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 스피킹 점수가 높거나 이러진 또 않아요. 네. 예, 예. 근데 좀 근데 기업들이 과연 그 영어 지필고사로 본 점수를 요구하는지 스피킹 점수를 요구하는지 이런 걸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스펙 평균을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예, 그 일단은 그 합격자의 평균 스펙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 기업별 합격자 스펙이요. 예. 네네. 일단은 그 삼성도 많은 계열사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이제 높죠. 그래서 이제 네. 841점, 뭐 LG 832점, SK건설 800점, 아시아나 뭐 855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네. 상대적으로 보면 뭐 SK건설 이런 회사는 사실 이공계 쪽 지원자가 더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토익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삼성이나 CJ, 신세계 이런 계열들은 그 스피킹 점수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지원하는 그 회사에서 어떤 점수를 요구하는지 먼저 보시고 그리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익 네. 점수가 정말 우려했던 것만큼 높은 점수는 아니네요. 잠깐만요. 상원 네. 씨가 지금 토익 점수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전에. 네. 스피킹 실력도 좋으세요? 스피킹은 뭐 별로 안 좋습니다. 스피킹은 그러니까 안 그게 되죠? 꼭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여쭤본 그럼요. 건데. 예, 예. 저는 스피킹은 좀 되거든요, 그래도. 예. 아, 그게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럼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예. 네. 네. 이공계도 영어 필요로 하나요? 네. 예, 이공계 영어 필요
없는데 자꾸 예. 요구하는 게 문제예요. 리얼리? 예. 예. 네. 아, 또 영어로 방송해야 되나요? 예, 예. 예. 일단 제가 IT 서비스 기획을 하시는 분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아니, 이거 코딩하는 애들 뽑는데, 이 인사팀에서 자꾸 그 토익 점수 이런 걸 보고 뽑으니까 애들이 일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또.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컴퓨터 코딩하는데 뭐 영어 전혀 필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번 그 변화되는 그런 걸 좀 보기 위해서 한번 2010년과 2012년에 삼성의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2010년 삼성전자 그 어학 기준을 보시면요, 연구 개발직, 뭐 기술직, 뭐 영업 마케팅직 해갖고 오픽 점수가 기재돼 있습니다. 네. IL, IM, 뭐 토익 스피킹으로 하면 5급, 6급 이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에 의하면 이제 뭐 코딩이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군에 있는 사람들도 이 그 IL 이상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2012년 이번에 새로 올라온 채용 공고를 보시면요, 그 소프트웨어 직군이 새로 생기고 NH 이제 노비스 하이 그 토익 스피킹 4급 요런 그 점수 영역대가 생겼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 점수면 어디 학원 안 다니고 그냥 대학에서 교양 영어 배운 수준이면 사실 받을 수 있는 등급이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공계 다니시는 분들 뭐 이렇게 어학 점수 막 이렇게 높이시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인 전공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또 기술을 쌓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겠습니다. 네. 뭐 이제 어학 점수가 그렇게 뛰어날 필요는 없다. 네. 어느 정도만. 그러니까 예. 기업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일단 그렇죠. 파악한 다음에요. 네. 그 정도만 넘는다고 하면 굳이 뭐 돈을 들여서 학원을 다니진 않아도 되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학원비가 드네요. 너무 비싸요 또. 네, 예. 그래요. 많이 비쌉니다. 네, 그럼 다른 기업의 경우도 그런가요? 좀 더 살펴보죠. 예, 일단 네. 그 GS 칼텍스를 제가 한번 좀 볼게요.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어학 성적을 쭉 그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은 뭐 토익이나 뭐 토익 스피킹 뭐 IBT 토플이나 예.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옛날에는 그 요런 점수를 가지고 뽑던 시절도 잠깐 있었어요. 이제 오름 차선으로 쭉 해가지고 이제 면접 부르고 이런 그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이런 공고를 보시면 뭐 가산점을 준다던가 뭐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요 점수만 넘으면 돼요. 지원 자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높이실 필요도 없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HRD 이런 쪽에 그 이슈가 좀 커지면서 서로 이제 인재들을 서로 뺏기는 이런 그 기업 환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이런 채용 공고 이런 경우에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점수를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격사항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거기에 지원하시고 한번 이런 자기소개서 쓴다던가 면접을 준비하던가 이런 쪽에 좀 더 시간을 두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영어 인터뷰 해보면 저기 그 사람의 스피킹 레벨, how 레벨 we know, 예? 그렇게 영어 되잖아요. 잘하신다면서요? 예, 예. 말씀하시는 거요. 네. 다 저기 통해요 말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버벅거리시네요. 예. 네. 예. We know his speaking level. 지금 뭘 질문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죠? 네. 뭐 보통 저희 you know, 예. what's up? 이거면 사실 뭐 영어 예. 그냥 끝나죠. 예. 네. 특히 뉴욕 저 할렘가 쪽에서 잘 통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저희 예.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픽 시험 보면 사실 IM3 정도 나와요. 사실. 예, IH나 뭐 어드밴스가 안 나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스토리가 없이 그냥 영어만 구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그 고득점 받는 비결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얼만큼 푸느냐지 단순히 영어를 잘 하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스피킹 점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대기업들이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이어서 최근에는 옛날엔 영어 면접이 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스피킹 점수를 제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면접이라던가 뭐 영어 토론, 영어 PT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자기소개 사실 시키면 뭐 우리 뭐 그냥 뭐 my name is 뭐 하고 뭐 좀 한번 해보세요. 예, 뭐 years old 잘하시죠? 뭐 땡큐 뭐 이러고 보통 이거 말고. 끝나는데 예. 모른 척 하시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회사들이. 예.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좀 열심히 일하겠다. 예. 예, 인터뷰 뭐 해서 고맙다 이런 정도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Sounds good. 자, 영어 면접에 색다른 질문도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금융권에서 나왔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면접장에 올 때까지의 과정을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휴, 이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물이나 동물에 빗대어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뭐 이런 거 영어로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취업 컨설팅하는 아는 그 회원이 뭐 순간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뭐 I'm a dragon 그랬더니
뭐 용 같다 이렇게 했더니 빵 터져가지고 면접이 뭐 중단되고 이런 아이, 적도 뭐 있었다고 드래곤이요?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재밌는 질문도 가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실적인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 뭐 회사에 보니까 기분이 어떻다, 뭐 아침에 긴장했다 이런 내용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딱 두 가지만 할 것 같아요. I wake up and make up. 그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 될까요, 과연? 네. 아, 일어나서 하자. 던지시는데요. 일어나서 네. 하자고.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스를 자, 중요시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어학성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꼭 시간을 내서 박정원 MC의 어학 그 스피킹 능력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주제를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지금 계속 건질건질하고 계속 영어를 하시는데요. 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어학과 관련된 내용 외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아이디 워크TV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궁금증 자세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페어링 HR 신윤중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